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표적인 절세계좌, 연금저축, 그리고 IRP 계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연말만 되면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세금 환급받으라고 많이들 광고를 하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금저축은 한도가 600만원, IRP는 900만원이다 보니 한도가 좀 더 높은 이 IRP 계좌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생각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재테크 상식 쉽고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IRP보다 이 연금저축을 먼저 추천하는 이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투자상품 운용 규제입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이 투자상품 운용이 자유롭습니다. 요새 연금저축 계좌 만들고 미국 S&P 500 ETF 많이들 투자를 하시죠. 실제로 연금저축 계좌를 연금저축 펀드로 만드시고 그 안에서 대표적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세액공제 최대 한도가 연간 600만원이기 때문에 월 50만원 수준으로 12개월간 납입을 하면은 연간 600만원 한도를 채우죠. 이 금액으로 전액 ETF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그렇지 않습니다. IRP는 바로 이 안전자산 30% 룰이 있기 때문인데요. 똑같이 IRP 계좌를 만드시고 거기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다. 그러면은 매월 75만원씩 연간 900만원 한도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연간 납입했던 900만원에 대해서 전액 ETF 매매를 해서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IRP 계좌에는요 최소 30% 이상의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매매를 하고 싶은데 IRP 계좌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최대 70만원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30만원은 예금, RP, MMF, 단기 채권 이런 안전자산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나오죠. 만약에 70만원은 나스닥 100 ETF를 매매하고 30만원은 단기 채권을 샀다. 근데 여기서 나스닥 100의 운용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비율이 깨진 거예요. 8대2, 9대1이 됐다.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미국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7대3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더 운용을 해야 되는 납입금은 먼저 7대3 안전자산 비율을 맞춰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추가로 더 공격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불편함 때문에 투자 운용 상품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을 운용하라고 하는 거고요. IRP보다 연금저축이 먼저인 이유 두 번째, 바로 중도인출 문제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저축에 1000만원을 납입해 있다.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도 인출할 때 페널티가 있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것을 모두 다 토해내야 되고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어차피 내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으면은 배당소득세 15.4% 낼 바에 기타소득세 조금 더 부담한다?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그렇게 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IRP는 다릅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도인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6개월 이상 요양의 의료비 지출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신고, 천재지변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저런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고서라도 중도인출할 경우가 많이 생기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정말 내가 빼고 싶어도 돈을 인출하고 싶어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IRP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제 목적에 맞는 그런 규제겠죠. 왜냐면 IRP 자체가 이 퇴직연금을 내가 노후에 활용하라고 만들어준 안전한 계좌다 보니까 이 돈을 인출하는데 조금 더 그런 제한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연금저축이나 IRP나 모두 내 노후를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제안해준 제도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투자 계획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까지 가정을 한다라고 봤을 때 중도 인출이 좀 더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보다 연금저축이 먼저인 이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세액공제 한도인데요. 이거는 먼저인 이유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고 이 IRP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00만 원 한도 때문에 IRP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연간 9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매월 75만 원 수준입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매월 75만 원씩 납입을 해야 이 IRP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후 월 급여가 한 400만 원이다 라고 예시를 가정했을 때 저축을 한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해볼게요. 이 150만 원 중에 매월 75만 원씩 IRP 계좌에 넣는다는 것은 저축 여력의 절반을 내가 노후 연금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이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지키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재테크를 하고 계신 거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죠. 단기, 중기, 장기, 기간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데, 당장 쓸 수 없는 금액, 55세 이후부터 꺼내 쓸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절반의 포트폴리오를 마련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시에서는 세후 월급여 400만 원 가정했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거 이하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에 꽂혀서 IRP를 운용하겠다? 연금저축부터 하시라는 거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간 6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매월 5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것만 다 채우는 것도 벅차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저축 매월 50만 원을 만들어 놓고 연간 600만 원 한도를 다 채웠다. 근데도 나머지 300만 원 한도를 더 채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때 IRP 계좌를 운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연금저축 만든 상태에서 또 하나의 연금저축을 만들어도 연간 한도는 600만 원이지만 연금저축 600만 원을 다 소진하고 IRP 계좌를 추가로 만든다면은 추가 300만 원의 여력이 더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만 따져보더라도 연금저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IRP 계좌를 만드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보다 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두 계좌 모두 55세 이후부터 꺼내 쓸 수 있는 장기 저축하는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막 고액의 금액으로 납입을 해야겠다, 운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에 맞는 적정한 금액으로 적정한 포트폴리오 최대한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연금저축부터 먼저 잘 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